주영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예서를 아무 말 없이 데려가고 거기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서진은 주영을 찾아가 해나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예서에게 전화했었냐,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물어보지. 그 말에 주영은 해나를 없애고 싶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는 예서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예서가 그랬던 안 그랬던 예서는 현재 고3이다. 자신이 맡고 있는 한 절대로 범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자면 희생양이 필요할 것 같다고 운을 띄우는데, 주영은 서진에게 우주가 다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서 3학년 1학기만 잘 버티면 서울 의대는 문제없다고 설득을 해. 그 말에 설득당한 서진은 예서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주영은 어디다 연락을 하지. 그렇게 우주는 해나 사건의 용의자로 잡혀가게 되고 나머지 캐슬 사람들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돼. 치영은 한때 변호사였던 민혁을 찾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번만 변호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민혁은 온갖 되도 않는 변명을 해가면서 거절을 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승혜는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하면 될걸 그거 하나 못해주냐 말하고, 민혁은 서준이 기준이 고3이다. 얼른 사건이 마무리돼야 애들한테 피해가 안 가지 않겠냐고 말을 해. 화가 난 승혜는 수임에게 연락을 해서 민혁 대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지. 경찰은 우준의 가족에게 해나 부검 결과서를 건네주며 해나 손톱 밑에서 우주의 피부 조직이 나왔다. 밀어서 떨어뜨리려다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승혜가 소개시켜준 변호사는 해나와 손을 잡았다던가 접촉한 적 없냐고 물어보는데, 우주는 마피아 게임을 하기 전 베란다에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내는 해나와 잠깐의 말다툼이 있었고, 우주는 그 자리를 피하려는 해나의 손목을 잡았지만 해나가 손목을 뿌리쳤다고 말을 해. 우주는 그때 생긴 거다, 정말 아니라고 얘기하고, 변호사 또한 피부 조직 하나로 우주가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건 아닌 것 같다 말을 하지. 그 말에 경찰은 어떠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바로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있던 사람이 해나를 밀어뜨린 영상인 거야. 우주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수임과 변호사는 캐슬 경비원의 도움으로 사건 현장에 들어가게 돼. 수상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던 그때 베란다 바로 뒤에 있는 창고를 발견하게 되고, 분명 진짜 범인은 창고에 숨어있다 해나를 밀은 거라고 생각하여 외부인 출입이 불가한 캐슬을 바탕으로 진짜 범인은 캐슬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되지. 수임과 변호사는 경찰을 찾아가 진범이 우주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빨간 후드티를 입고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우연이 겹쳐야지만 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제 우주는 검찰에 송치된다는 얘기까지 듣게 돼. 수임은 우주에게 정말 해나한테 뭐 이상한 얘기 들은 거 없냐,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는데, 우주는 해나가 자신에게 주영이 자신을 예서의 학습독으로 본다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 한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예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서진에게 죄 없는 우주가 잡혀간 게 아무렇지도 않냐, 죄가 없다는 거 정말 모르냐고 말하고, 서진은 다 알고 있다듯이 우주가 아니면 누구냐, 캐슬 사람들 말 안 해도 누굴 가장 의심하는지 아냐고 말을 해. 계속해서 멘탈이 흔들리는 예서는 학교까지 조퇴한 뒤에 주영을 찾아가고, 주영은 힘들어하는 예서에게 해나는 스스로의 욕심이 과해서 그런 거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며 안심시키지만 정작 우주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서는 주영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승혜와 진희는 힘들어하는 수임을 찾아가 우주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수임은 변호사와 자신은 캐슬 안에 사는 사람 중에 진범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해. 그 말에 진희는 해나와 예서가 싸운 걸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되지. 진희의 말을 들은 승희와 수임은 그게 무슨 소리냐, 뭘 터트린다는 거냐 라고 말하고, 당황한 진희는 그때 들었던 얘기를 사실대로 다 말하게 돼.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수임은 서진을 찾아가 죄를 짓고도 네 딸이 무사할 것 같냐, 지금 네 딸을 사지로 몰고 있는 건 아냐고 얘기하며 검사한테 가서 진실을 다 밝힐 거라고 말을 해. 당황한 서진은 주영에게 수임이 검사한테 갔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말하지만, 주영은 확신에 찬 말로 자신의 계획대로 우주는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수임은 변호사에게 한낱 같은 희망으로 진희한테 들은 얘기를 말하지만, 우주는 증거가 명백해 그런 의심만 가지고는 검사를 설득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돼. 캐슬 주민들은 해나의 납골 땅을 찾게 되고, 잠깐 차를 마시며 서진은 진희에게 네가 수임에게 얘기했냐,
너인지 알았다고 말을 해. 진이는 그 말에 당황하며 수임한테 얘기하면서도 예서가 해나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했다. 해나가 준상이 자기 아빠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그때 예빈이 그 모든 걸 다 듣게 되지. 집에 들어온 서진은 예빈에게 미안하다. 예서 대학 합격하는 대로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나를 자신의 친언니처럼 생각했던 예빈은 당장 자신의 방에서 나가라며 상처가 깊어지게 되지. 상처가 깊게 패인 예빈은 준상에게 아빠가 사람이냐, 해나가 아빠 딸인데 어떻게 장례식장에도 안 가보냐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준상은 저번에 은혜한테 전화 온 것을 생각하며 무슨 소리냐, 사실이냐 물어보는데 서진은 결국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수임은 우주의 말을 생각하며 주영한테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주영을 찾아가게 돼. 그리고 거기서 예서를 먼저 만나게 되고 예서 손에 인형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는 걸 보게 되지. 수임은 그거 해나 거 아니냐, 해나 여기 왔었냐고 물어보지만 예서는 자기도 똑같은 게 있다고 말을 해. 수임은 원래 목적이었던 주영을 찾아가 해나 만난 적 있냐, 해나가 사무실로 찾아온 적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이 예빈은 무엇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해나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며 주영의 사무실로 찾아가 주영에게 시험지 빼돌리지 않았냐, 기말고사 전에 예서에게 준 예상 문제집에서 시험 문제를 교묘하게 바꾼 것을 봤다. 학교에서 누구랑 손잡았냐고 얘기하며 예서 서울의대 떨어뜨려 달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 파일이었어. 그런데 그때 서진이 다 듣게 되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